첫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글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의 모 회사죠. 알파벳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건데 유튜브 광고 그리고 클라우드 수익 모두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주력 사업이 아무래도 매출로 확실하게 연결이 조금 됐다 보니까 시간외에서도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는데 구글의 실적 이번에 반짝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라고 보는 게 좋은 걸지요? 아까도 시황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 M7이 대부분 기술주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실적이 지금은 이제 가이던스에 이제 맞춰내야 하냐, 그러니까 즉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데 네. 예상외로 이제 좀 시장이 충격을 또 받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급격하게 식어버릴 그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의 흐름은 기술주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술주가 좋다고 하더라도 좀 이제 상승에 좀 제한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AI 이 기술주들이 좀 주도주가 되려면 지금 이제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사이클이 조금 필요한 상태거든요. 물론 AI 지금 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왜냐? 수요 증가가 지금 이제 폭발하는 시기고 3사 이제 통신에서 이제 SK나 KT 이제 요런 이제 통신 업체에서도 지금 개인 비서, AI 개인 비서 사업에 굉장히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에 대한 이슈는 연속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승의 제한폭이 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비중을 많이 해서 집중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AI라고 생각을 하면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소부장주나부터 해서 뭐 클라우드 관련주부터 해서 뭐 우리가 대장주로 보는 저는 네이버를 지금은 가장 좀 높게 보고 있는데 이런 관련주를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시장 제약 바이오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이제 꼽은 이유는 대장주라서입니다. 지금 그 어떤 1군을 제외한 나머지 소부장주들이나 좀 이제 코스닥에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조금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사실 영향이 다 가는 건데 우리가 어떤 연속적인 이슈가 좋은 호재가 있을 때 코스닥에서 날뛰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주식 할 맛 난다 하면서 이제 투자 대금이 좀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저렇게 최고치를 경신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사실 코스닥이 좀 괜찮아야 되거든요. 활발해져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 지금 4조로 확 떨어졌어요. 이제 이 말은 뭐냐? 개인 투자자들마저 떠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주식을 할 때 좀 안전하게 안전성을 따져서 좀 대장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이 약할 때는 사실 시총이 작은 코스닥 종목, 소부장 관련주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왜냐? 유동성 공급이 활발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시장 안 좋아. 근데 30만 원짜리 주식 사기는 것보다는 5천 원짜리 주식이 접근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총 작은 종목들이 조금 활발해지기 마련인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 네이버 관련주들이 이번 주 이제 빅테크 실적이 괜찮다면은 네이버 쪽이 조금 훈풍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이제 빅테크 기업 실적이 이슈로 받쳐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의 차트 자리가 지금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선이 좀 얇네요. 선이 좀 두껍게 보여드릴게요. 잘 안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추세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조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올라오는 게 물론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왜? 이 시총이 지금 27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이제 위험 회피 심리가 조금 우세하다 보니 좀 안정성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근데 이거 느리게 움직이는 거 저 속 터져서 못해요 하시는 분들 또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하게 AI 수요가 늘어나면은 또 같이 뛰는 게 있어요. 뭘까요? 우리 앵커님 아실라나? 글쎄요. 제가 AI 쪽이랑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같이 이렇게. 짝꿍이요? AI, 전력, 전선. 그치. 좋다. 접근 좋아요. 아주 잘 좋아요. 왔나요? 네, 맞아요. AI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데이터 센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데이터 센터 결국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한국전력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원전, 결국 우리 조금 잊을만 하면 또 SMR 얘기 나오죠? 네. 이 SMR 같은 경우가 지금 대선에 영향을 안 받는 또 유일한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을 더 발굴을 하겠다. 더불어 원전도 확대하겠다라고 공약을 했고요, 이미. 거기다가 이제 해리스가 되더라도 해리스는 기존의 친환경 정책을 쭉 가져갈 거기 때문에 SMR 원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SMR은 사실 누가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제 그 단기간에 급등을 하냐 천천히 올라가냐의 차이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정성 있는 종목 조금 비중을 예를 들어서 이제 비중을 20%라고 봤을 때 네이버 10%,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의 5% 이렇게 두 종목을 담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가시는 게 좀 지금은 분산 투자가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증시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술주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I 관련된 이슈가 연속성은 있겠지만 상승에도 또 제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내에서는 단연 대장주를 네이버로 꼽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태까지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잠깐 고개를 드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일 것 같고요. 거래대금 자체가 4조 원대로 굉장히 훅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마저도 관심이 조금씩 식어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안정성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면은 네이버 쪽으로 관심을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내가 시세 분출되는 종목들을 하나씩은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AI 쪽에서 중소형단을 보기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원전과 관련해서 종목들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이버는 조금 중장기로 본다라는 생각이고 중소형단에서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자 이런 방법일까요? 원전도 대장주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전도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예전부터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AI 관련주에서는 사실 이제 네이버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안전하고 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이 소부장주들은 엄청 높아요.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워. 그리고 네. 안 높은 거는 시총이 너무 작고 거래 대금도 작고 그래서 이제 급등과 급락이 너무 자주 출현하니 이건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원전에서 아직은 우리나라 대장주가 딱히 없거든요. 그쵸. 특히 친환경 에너지 쪽에. 그래서 원전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가는 게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이렇게 움직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BHI가 있는데 그건 너무 높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전고점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시총이 13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4조 가깝기 때문에 이 종목도 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급등을 하는 종목을 찾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한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접근을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무래도 이리저리 생각을 해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슈는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고 차트 자리도 지금 이제 막 우상향하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지금 이 이평선들도 다 정배열하고 있어요. 이 정배열하고 있다는 거는 장기 이평선일수록 아래 있고 단기 이평선일수록 위로 가는 걸 정배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가의 우상향할 확률이 높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지표 방법 중에 하나라서 이 지금 이거 고점 아닌가요? 아, 고점 아닙니다. 이 정도면 고점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하셔도 괜찮다. 다만 지금 모든 종목은 분할 매수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막 10%, 20% 들어가시면 안 되고 지금 시장이 워낙 불확실성이 강해서 갑자기 이유 없이 확 빠지는 경우가 종종 아니 사실 꽤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5번 나눠서 매수한다고 생각하시고 2, 3% 또는 5% 정도씩만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원전 안에서 딱히 대장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될 것 같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오셨으니까요. 여러분이 이런 전략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STO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법안 폐기로 멈춰섰던 이 STO 법제화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소식으로 또 관련주들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토큰증권 법제화가 완료되면 정확히는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변화가 증시에는 좀 불어올까요? 일단 활발하게 한 번 더 이렇게 훈풍이 불 수 있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지금 아까 코스닥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 금투세거든요. 아, 이거 진짜 골치 아파요. 금투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폐지하겠다 또는 뭐가 이렇게 뭔가 나오면 이제 이게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아, 오케이. 금투세 오케이. 그러면은 많이는 아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이 나오는데 아, 이게 지금 계속 질질 끌고 있죠? 아주 그냥, 아유, 욕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요게 왜 영향이 갈 거냐면, 요 법안이 이제 법제화가 된다면, 이 토큰 증권이 이제 증권사랑 연계 없이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됐죠? 처음에는 몇 개 없었어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뭐 요 정도 한 3, 4개 뭐 많아야 10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비트코인 거래소에. 그러다가 이제 얘가 활성화가 되면서 알트코인이라는 게 생기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듣보잡 코인들이 많이 생기듯이 이제 STO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완전히 또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식 시장에서 많이 빠졌던 자본들이 이 새로운 STO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자본이 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 STO 이제 마켓이 확실하게 이제 대중들에게 이제 펼쳐지기 전에 기대감이 어디로 간다? 주식으로 가죠. 주식으로 STO 관련주들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눈여봐야 되는데 STO 관련주 플러스에서 얘네 관련주들이 하나 더 연속성이 있는 이슈가 있어요. 뭐다?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로 시장이 전 세계가 완전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보면은 트럼프 관련주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국채금리 네. 국채금리까지 움직이잖아요. 지금 연준에서 막 금리 인하한다는데 트럼프 때문에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혹시 코인 들고 계신 거 있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노코멘트. 오케이,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트럼프 얘기를 왜 꺼냈냐면 STO 이제 법제화 관련주들이 코인 관련주들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된다면 이 코인 관련주들도 같이 날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항상 꼭 이제 해리스가 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코인 관련주들의 무언가 집중 투자? 아니죠. 아니에요. 다만 해리스가 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STO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럼 STO에서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제일 연관성이 높거든요. 코인 관련주들이 많아요. 뭐 다날도 있고 뭐 사실 옛날에 메타버스 유행할 때 관련주들은 다 거의 다 대부분 코인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종목들은 힘을 못 쓰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이 굳이 따지자면 대장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세 손가락 안에 든다. 코인 관련주들 중에서.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이제 3,400억 정도 시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느리진 않을 수 있겠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시총이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7월 중반부터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완만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격하게 가고 있지 않거든요. 거의 횡보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횡보에 가까운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시장이 이 하반기 들어서 조정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매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들고 있고 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된다면 코인 관련주 한 번 더 강하게 이제 시세 받을 거고 그게 안 가더라도 STO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나쁘지 않다.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이제 좀 안정적이게 그나마 좀 잡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 박스권 상단이에요. 만약에 이거 접근하실 분들은 조금 이제 7,500원 부근이 가장 매력적인 매수가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기회 줄지 안 줄지?
모르죠. 그래서 좀 조정이 온 다음에 지금 오늘은 조금 파란불을 뜨고 있는데 어제 굉장히 급등했어요. 어제 뭐 한 14%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조정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회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할까요? 조금 내려놓으시고 못 참는 분들은 2%만 뭐 3%만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셔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